야, 오늘 대학 수학력 시험이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재계의 아주 큰 이슈죠. 네. 드디어 왔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드디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바로 뒤에 계시네요. 네. 지켜보고 계십니다. 되게 샷이 좀 부담스러운. 아니 딱 좋은데요. 그런가요? 네, 포샷. 아마 지금 명동 롯데호텔에서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네, 네. 일찍 하루 온다고 했으니까 네. 오늘 오후에는 뭐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왔네요. 이게 온다 안 온다. 뭐 예. 기사에 따라서는 뭐 구체적인 일정까지 이제 보도하신 분도 있고 예. 아니다 좀 이번엔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결국은 온 것 같아요. 왜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특성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사우디의 왕족이죠. 빈살만 이 왕세자고 또 총리이기도 합니다. 또 부총리를 거쳤고 또 이 국방부 장관까지도 역임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뭐 네옴시티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두고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1985년생이에요. 저보다도 14살이 어려요. 85년생이에요? 1985년생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그리고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동갑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우디의 영향력을 유지할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막대한 사우디의 이 오일머니를 결정할 사람이 빈살만이다.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당장의 이 네옴시티만 670조 원입니다. 670조. 자, 여기서 우리가 10%만 가져가도 67조 원입니다. 7조 원입니다. 67조 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경제적인 파급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와는 좀 외교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될 거예요. 뭐 그런 몇 가지 좀 또 민감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는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네옴시티가 상당히 본인으로서 의식될 거예요. 네옴시티를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빈살만의 운명이 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과 얼마나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타진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국에서 엄청 그 환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S-오일에서 회사 본사에 아람코. 맞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사진을 그야말로 속된 말로 대문짝만하게 붙였습니다. 이게 사진이 약간 이렇게 가로로 좀 돼 있는데 이게 공덕동에 공덕 오거리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S-오일이죠.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지나가면서 봤는데. 호텔 가는 길에 빈살만 우리 왕세자가 봤을 거예요. 자기 사진은. 이제 거기 바로 앞이니까.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보기 쉽지 않은데. 내가 한국의 아이돌이구나. 그런데 이 S-오일이 말 그대로 아람코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빈살만 왕세자가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아람코가 지금 또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샤인이 이제 이 사우디 아랍어로 이제 매라고 하는 뜻인데 석유에서 화학으로 전환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석유하면 제일 이 부가가치가 높은 게 에틸렌이고 폴리에틸렌이에요. 그것을 이제 만드는 쪽으로 이게 무려 8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왜 하얏트하고도 아니고 신라호텔도 아니고 롯데로 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 궁금하잖아요. 그거 진짜 질문하고 싶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저희 진짜 핵심을 찌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세 글자가 올라가야 돼요. 신동빈. 신동빈. 롯데. 신동빈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 신동빈 회장과 어느새 막역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번 이 빈살만 방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어디? 롯데 케미칼이에요. 롯데 정밀화. 그러니까 이 샤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네옴시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으로 롯데 정밀화. 그래서 난 안 가. 이게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반미 정서가 있어요. 맞아요. 빈살만 왕세자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언론인의 죽음에 빈살만 왕세자가 관여했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해석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우디와 사이가 틀어진 상태지만 사우디까지 찾아가서 에이 석유 좀 더 생산해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 그만큼 이제 유가가 부담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일단 중간 선거는 상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신동민 회장과 롯데와 막역한 사이니까 주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등이 방한을 하게 되면 신라호텔로 갑니다.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줄곧 빌 클린턴 대통령 하이아트입니다. 예. 왜? 하이아트가 높고 주변에 이전하기 전에 미군 부대가 네.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롯데다. 난 롯데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 회장도 오늘 우리 기업인들하고 만남이 있죠. 네. 이재용 회장도 롯데호텔로 갑니다. 맞아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습니다. 서운하죠. 신라호텔도 그래도 아니고 저는 내 동생인 이부진이 소유주 그렇죠, 이게 대주주인 신라호텔. 삼성의 네. 예. 이런 성대가 신라호텔로 있었군요. 왔으면 그럴 텐데 그만큼 롯데하고 밀착이 돼 있다.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롯데의 이런 주요 인사가 묶는 것은 아마 제 취재 경험상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물론 있기는 있었는데 이 정도로 큰 굵직한 인물이. 거물급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대놓고 롯데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네. 뒤에 배경화면 사진을 보면 1985년생으로 안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30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앞으로 상당 기간을 사우디의 영향력을 가져갈 인물이라는 거예요. 한 40년은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옴시티가 670조 원입니다. 네. 네옴시티 말고 네옴시티 2도 있을 수가 있죠. 네. 3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빈살만은 경제고 제2의 중동 붐이 예약돼 있다. 우리는 지금 정시도 지금 우리가 펀더멘털 중요합니다만 두 분께서도 방금 전에 우리가 앵커 브리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옴시티고 상당히 빈살만은 한국 기업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중동붐 얘기하셨지만 1970년대 중동붐 때는 이때 사우디로 넘어가서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근로자로 일하면서 많은 부를 일구신 한국의 이른바 노동자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 네. 사우디가 한번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부는 약속이 된 그런 한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그럼요. 효과를 일으켰는데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세계 주요 인사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가서 맞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근데 그 당시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완전히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때는 다릅니다. 경제 성장기였고 지금 완숙이 예. 들어섰고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저는 그래도 예. 670조 원의 규모고 이 네옴시티 외에도 우리가 오늘만 21개의 협약을 합니다. 야. 이거 한국 경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이른바 대박 로또다. 잘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근데 빈살만인들, 사우디인들 호락호락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교하게 이것을 끌어내느냐의 부분이 중요한데 70년대의 중동범이 우리가 이 도약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기업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면 우리가 초기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은 네옴시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왜? 일단은 네옴시티를 상당히 주도하는 나라는 어디? 중국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보다 우리가 더 가성비 있게 알짜 이 수주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에겐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실 부분은 일단 삼성, 이재용 회장과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이 이 사우디 왕족이고 또 빈살만 왕세자는 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린 수소만 이건 네옴시티와 별개입니다. 또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그린 수소만 지금 포스코 그다음에 우리 국영기업들 포함돼서 삼성물산까지 8.5조입니다. 8.5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KTX 코레일 철도가 전기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친환경인데 디젤로 되어 있는 사우디의 철도 시스템을 전기나 앞으로 이제 수소 엔진으로 수소 동력으로 바꾸겠다. 이런 상황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2.5조. 그다음이 뭐냐면 정밀화학이거든요. 이제는 석유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종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우디 또 빈살만 왕세자의 혁신 보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롯데
그다음에 한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포함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되 자 이런 초기술력을 그래도 이 제조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중에 친환경 또 수소 경제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이 기술 쪽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빈살만 초대형 로또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수소 경제까지 이제 말씀이 나오셔갖고 네.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저는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로또는 맞는데 그리고 670조 하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거의 많은 그렇죠. 수준이죠. 많은 네. 수준이기 네네. 때문에 엄청난 규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나라가 주도한다라 할 수도 있는 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예.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산만 하더라도요. 동유럽, 폴란드에 수출할 때 우리가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원전도 우리가 뭐 가성비 있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예, 막 추진하다가 이거 보니까 뭐 웨스팅하우스에서 약간 그렇죠. 특허권도 있었고 예. 동유럽에서도 폴란드에서도 보니까 약간 또 미국의 견제가 있거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눈치라기보다는 그 역학적인 관계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석유가 그렇게도 많이 생산되는 사우디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그냥 원전이에요. 원전. 그러니까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가 22조를 들여서 건설했던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놀라운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질 생활에 이용하게 되는 그런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원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다른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우디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협약을 하는 오늘 이제 이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성비 있는 이 원전 건설 기술 이건 뭐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는 약도 있고 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네. 지금 우리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발주 수주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경쟁하는 국가가 이제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제 러시아만 남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인데 우리가 이 원전을 진출할 때는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에 이 미국 원전법 123조에 미국의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서 진출하는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IAEA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이란 때문에 네. IAEA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미국이 정말 반대를 해버리면 우리가 사실 들어가기가 상당히 끌끌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대체적인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러시아가 들어가? 사우디에? 그건 안 돼. 지금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이 상당히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네옴시티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원전 이 시장을 러시아나 중국에 뺏기는 건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이 러시아에 뺏기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우디가 얄밉고 밉지만 뭐 이런 인권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한국과 협력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러시아에 뺏기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고속철도도 말씀드렸고 UAM도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수소 동력에 대해서도 사우디가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이 수소가 이제 태양력이나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암모니아와 섞어서 이제 질소 형태로 운반하면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질소와 섞어서 암모니아 형태로 우리가 뭐 암모니아 그러니까 뭐 아이고 냄새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고 이건 일종의 에너지 자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운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지금 사우디가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이 빈살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네옴시티는 670조 원인데 여기에 네옴시티와 당장 관련은 돼 있지 않지만 또 삼성에서 대규모 이제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된 이 근로자들이 묵을 수 있는 초대형 또 숙소를 건설하는데 이것만 해도 5조 원이에요. 숙소만 5조 원. 그렇죠.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의 규모가 실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도시 형태 트로제나 그리고 더 라인
또 옥상원이 만들어지는데 더 라인이 어떤 정도냐면 서울에서 강남까지 길이에 이제는 주거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른바 스마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자력으로 공급과 해결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뭐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바로 빈살만 왕세자의 이번 방안에 달렸다고 해도 가능한 것이죠. 네. 너무 또 기대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로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서도 저희 앵커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또 그만큼 수주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주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그렇죠. 꼭 우리가 다 수주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없는데 네, 주식시장은 또 원래 이런 광기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미리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네. 속성도 있고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게 기업의 실적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재용 회장을 말씀드렸는데 원래 오늘은 그 삼성그룹 합병 관련된 이 사법 문제 때문에 맞아요. 오늘 공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했죠. 이게 더 중요하죠.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가 더 이재용 중요해요. 회장 측에다가 이제 법원에서 왜 못 가 그랬더니 빈살만 이랬거든요. 빈살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빈살만 만나야죠. 미래 먹거리인데.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 왜 이게 중요하냐. 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광기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되면 기업 실적의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거죠. 네옴시대라는 것이 뭐 사우디에서 돈 떼먹고 이런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것이고. 미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술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유럽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럽의 독일 같은 데도 러시아로부터 거의 무작정 천연가스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한국이 수소경제를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남미나 또 브라질이나 또는 유럽으로의 진출도 얼마든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국 기술 그러면은 기술력은 있는데 뭔가 최정상급일까 이런 데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이 사우디 프로젝트를 거치고 나면 야, 한국의 이제 K 기술이 K 어떤 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세계 최정상급이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또 한 번 초고도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초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또 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다면 1970년대 중동붐 때 가장 많이 성장했던 산업은 다름 아닌 건설입니다. 맞아요.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요. 그렇다면 제2의 중동붐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산업은 어디일까요? 저는 화학과 친환경. 친환경. 예. 친환경 안에서도? 예, 친환경 안에서도 저는 그린 수소. 그린 수소.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원전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는 한전 KP에서도 우리가 꼭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이 되면 또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중동에 사우디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거론해 주셨으니까 네. 아마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